신종동 사건이 제가 2015년도에 했던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그 2인조가 이 신종동 사건의 진범이냐 아니냐일 텐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알잘 돌아온 팀장님과 함께 합니다.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예, 1년 만에 미뤄뒀던 그 학예 휴가를 휴가 중에 이동원 PD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대략 한 5차례 정도. 무슨 일로? 일 관련이죠.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해마다 가는 펜션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작년에 갔을 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가 잘 안 터졌습니다. 휴가에 가장 적합한 장소죠. 거기가 이제 SKT는 잘 안 터지고 KT는 잘 터집니다. 근데 SKT에서 회선을 깐 것 같아요. 전화가 아주 잘 터지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내년부터 휴가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은 산골로. 저는 오늘이 7번째잖아요. 네. 6번에 걸쳐서 네. 제가 요구한 게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죠? 저는 제보 때문에 나오는데 네. 제보를 뒤에다 배치를 하는 바람에 동영상 분석을 보니까 이 시청 지속 시간이 5분 안쪽입니다. 그럼 제보를 결국 못 보고 끈다는 거죠. 제보를 전진 배치해달라. 그러면 오늘은 제보 먼저 가보죠. 제보를 네. 그럼 제보를 읽겠습니다. 그러시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지털 교도소 등 SNS나 인터넷에 개설된 신상 정보 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들에 대해 알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요 제보 하나에만 이번에는 집중을 하겠다. 제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제보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많이 놀랍나 봐요. 네. 그런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상당히 놀랍고 감사하고 무심히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이 알고 계시거나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취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그 알잘 초기였죠. 창사 특집 그 방송을 준비하는데 그 구독자분들이 다시 보고 싶은 사건, 다시 다뤘으면 하는 사건들을 좀 댓글로 달라고 해서 저희 담당 PD가 취합을 했는데 총 참여하신 분이 1,060분, 꽤 많은 분이 참여했죠. 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를 알려드리면 공교롭게도 공동 1위가 있습니다. 1,060분들 중에 정확히 100표씩 받은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김성재 씨 사망 사건. 사실 이 사건은 다시 보기가 아니라 방송을 못했는데 올랐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100표를 받은 아이템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되게 공교롭게 제가 준비하던 방송 하나와 노준우 PD가 했던 방송 하나가 이제 공동으로 100표씩 받았는데 이거 좀 조작 냄새가 좀 조작한 거 아니죠? 아마 구독자분들 누가 했는지 모를 거예요. 단지 이 사건이 궁금하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쭉 말씀드리면 그 다음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장경주 PD가. 네, 그 다음이 배산 여대생 또 도준우 PD 거네요. 그 다음이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남해 고속도로 실종사건, 전북 수의대생 이윤희 씨 실종사건, 그리고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서천 기동슈퍼 화재 미스터리, 영동 여고생 살인사건. 영동 여고생 사건이 이제 배 PD가 있었죠. 네. 영동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후속 방송까지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건 초기에 그 작업반장이었던 윤모 씨를 조금 섣부르게 특정하면서 이 사건이 결국에는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었는데 후속 방송 때는 그 김목수라는 인물이 좀 유력한 용의자처럼 보였는데 용의자라기보다는 그분을 만났을 때 주고받은 대화들 중에 상당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죠. 직접 만났죠 그때. 제가 직접 만났고 충북청 미제팀 형사분들도 가서 그분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아마 이후에? 정식 조사는 아닐 테고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여요. 이제 이분이 정식으로 조사를 받고 제대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여전히 작업반장 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고
아마도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수사기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배산 여대생 피살 사건은 도준우 PD가 했던 방송인데 네, 배산 사건이 이제 부산 미제 사건 중에 가장 오래된 사건이에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여성분이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동네 뒷산을 갔다가 살해당하신 거죠. 그때 동생분 협조를 받아서 최면을 했었는데 동생분이 당일 아침을 기억해낸 거죠. 그날 아침에 누군가 찾아왔었고 그게 여성이었던 것 같다. 거기 이제 법 과학적으로 봤을 때 칼이 찔린 위치나 당시 언덕 경사면을 봤을 때 150에서 160 초반 사이일 것이다 라고 해서 여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던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산청에서도 수사를 했는데 아직 이럴타 성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가 하나 더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남동생분이 최면을 했을 때 정확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고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의 주변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 서정훈 PD가 만난 분이 있는데 좀 이상해 그 사람 이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는 좀 잘 좀 기억도 못하고 말도 좀 횡설수설하고 좀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 교수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주변 취재한 것들을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딱 교수님이 그분을 찍더라고요. 찍으면서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왜 이렇게 기억이 뒤죽박죽이지? 그랬는데 그때가 거의 취재 막바지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취재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고 방송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키가 되게 작았어요. 160 초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인터뷰 테이프 갖고 있습니까? 있죠. 있고 사실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이 배산 사건을 새로 올릴 때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이수정 교수님 인터뷰도 새로 보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보니까는 분명히 이상하긴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그냥 섣불리 공개하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네. 저한테 좀 주시면 네네. 제가 한번 보고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사건을 취재하면서 부산청이랑 처음 이렇게 왕래가 시작됐던 그쵸. 사실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취재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마련된 사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정동 사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후속 방송. 그렇죠. 신정동 사건이 제가 2015년도에 했던 방송인데 그때 배정훈 PD가 서울청 형사님들과 좀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저를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이 사건을 저도 알게 됐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2년 뒤에 배산 사건을 하면서 부산청 분들 만났는데 그때 이제 부산청에 있던 형사님 한 분이 저한테 네가 엽기토끼 그거 했나? 이러면서 예 했더니 그 부산에 우리 그 형사분 한 분 있는데 범인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 만났던 형사님 이름이 배정훈 형사였죠. 배정훈 형사님을 만나서 범인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그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지나서 제가 그날 유튜브 담당을 하면서 신정동 사건의 그 새로운 제보를 같이 편집에 넣어서 올렸죠. 근데 그때 연락이 또 온 거예요. 부산청에서. 배정훈 형사가 보자 그런다. 내려와라.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그날 방송 시작할 때가 아니니까 부팀장 할 때였죠. 그래서 1년 됐네. 그러면 같이 가자. 그 배정훈 형사도 볼 겸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같이 갔잖아요. 예. 이제 그 자리에서 이번 후속 방송에 나왔던 그 2인조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이분들한테. 그때 기억나죠? 그때 두 사람 사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되게 놀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생존자분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그 눈썹이었거든요. 문신한 것처럼 진하다를 기억했는데 저도 그걸 딱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진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눈썹이 있다고? 이런 거였죠. 우리가 사진 받아서 처음 하려고 했던 거는 그분 사진들 사진하고 사진을 여러 개 섞어서 그 생존자분께 한번 보여드려보자. 안타깝게도 그 생존자분께서는 지금 협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고 그렇게 좀 표류하고 있던 차에 장경주 PD가 또 다른 조를 받은 거죠. 그 케이블 전선 관리하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그 2인조가 이 신정동 사건의 진범이냐 아니냐일 텐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가능성 포함해서
또 경찰이 보고 있는 또 다른 각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청에서 좀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을 했다 그래서 이들이 범인이다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은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그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 후속 방송 전까지만 해도 이 신정동 사건에 대한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왔을 때요. 후속 방송을 하니까 제보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특정돼버린 네. 인식이 생긴 거죠. 그쵸. 그 가능성 포함해서 애초에 방송했던 좀 다양한 가능성에 관한 사실 제보가 지금 경찰 입장에서 되게 간절할 겁니다. 특히 엽기토끼 신발장에 대한 제보도 꾸준히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장경주 PD가 했던 사건들이 좀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건 중에 장경주 PD를 한번 전화해 볼까요? 추가 중은 아니시겠죠? 장경주 PD 바쁩니다 요새. 네, 기획 중이라. 기획 단계라. 네. 보통 한 번에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으면 좀 이따 전화 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장경주 PD님. 네, 저희 그 유튜브 그 알잘 촬영 중입니다. 본론에 앞서 좀 궁금한 게 전화를 왜 항상 한 번에 안 받아? 제가 화장실에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 장경주 PD가 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장경주 PD가 했던 뭐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방송 이후에 뭐 수사 진행 상황이나 뭐 추가로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마지막 방송하고서는 사실 큰 뭐 진전 같은 건 없어서 여자분께서는 한국에는 뭐 전혀 안 들어오실 계획인 것 같으시고 아니 그 코로나 사태 때 잠깐 안 들어오셨나요? 별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들어올 생각이 있었다면 뭐 사실 몇 번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수사도 뭐 그분을 조사를 못하니까 이제 계속 뭐 고착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한 번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방송 이후에 누구한테요? 그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이제 요청 과장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네. 유일한 이제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집에서 신혼부부가 길렀던 강아지인데 이게 뭐 강아지를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 TV 동물농장에 출연하셨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이제 동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인데 네, 기억나요. 그분이 이제 동물농장 통해서 연락처 어떻게 수소문이 안 되냐고 아. 여기 경찰서에서 어떻게 합의를 써서라도 뭔가 그분을 모시고 싶다. 강아지가 혹시나 이제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뭐 갖고 있다면 혹시 뭐 그런 걸로 가능하냐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연락처를 한번 알아보겠다 했는데 네. 진짜야? 아 진짜요? 아, 지금 나 이거 웃음을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좀 고민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남부에서 그래?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연히 이제 TV 보다가 뭐 일본 프로에서 지금 하이디 씨가 이걸 관련 프로에 출연하시나 봐요. 그분이 그 동물농장이랑 하다가 네. 그 일본 쪽 방송이랑 전속 계약을 했어요. 아, 그 섭외를 배정훈 PD가 한번 해보죠. 하이디 섭외해서 좀 사건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화를 제 기억엔 그분 고양이랑 하시지 않았었나? 아니에요. 원숭이랑도 하고 아, 그랬나요? 네. 대화를 한다기보다 교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가 사건의 전말까지 소통이 될까요? 그만큼 형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뭐 이런 네. 시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심각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여튼 그 하이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뭐 웃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박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을 것 한 같고.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영역인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뭐 그거 잘고 있다 팀에서 한번 섭외를 뭐 고려해 주세요. 네, 뭐 하여튼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지금은 기획 때문에 바쁘실 테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요. 네네. 저희가 뭐 여기 있는 사건들을 다 일일이 알진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팀장이시니까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들 중에 지금 좀 알아보고 있거나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조두순이 이제 곧 출소합니다. 당시에 사건이 2008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국가가 했던 약속이 과연
지켜졌는가에 대한 점검은 한번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PD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 한번 가보라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예, 출소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뭐 준비 중이거나 예. 알아보고 있는 사건이 있나요? 이 중에서? 이번 주 방송 예정인 이종훈 변호사에 관한 제보를 계속 내면서 취재를 진행했고 지금 정리 중입니다. 네. 이번 주 방송이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 후속편인 거죠. 예. 퇴근한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시체를 찾았다. 그런 게 없으니까. 연산 2호 터널 CCTV에 딱 찍혔어. 밖에 없어요. 역할 대행이 대낮에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이번 주에 방송되는 이종훈 변호사 실종 사건을 네. 유심히 보시고 네. 저는 그 뒤에 오게 될 제보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방송 이후에 예. 이종훈 변호사가 실종됐던 그 당시에 저희가 한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런 생활 반응이 없죠. 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단순 실종일까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기죠. 유족분들의 의구심도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련된 인물들이 재판을 치르면서 드러난 사실관계들이 있죠. 그런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의심이 가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네. 방송을 유심히 보시고 네. 그 사건에 대한 기억 혹은 뭐 들은 얘기 네.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은 어떻게 되나요? 추석 때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 주 쉽니다. 그 알 저 알도 결방하실 예정인 거죠? 저희 그 알잘도 고민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한 주는 쉬는 걸로. 이번 주 방송을 놓치시면은 2주간 그것이 하고 싶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꼭 봐주시고 네. 그 보셔야 할 이유는 제보입니다. 이번 주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담당 PD가 요청을 한 건데요. 그 알잘에서 해줬으면 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PD들이나 제작진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그 댓글로 달아주셔야 저희가 풀어드리는데 요즘 그런 댓글들이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알 PD님들은 무슨 김밥 드시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뭐 사소한 것부터 뭐 다양한 궁금증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